1975년 시골 마을 외딴 초가집 한 채. 거기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여인 김말순 여사가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삶의 무게를 감당해왔던 여인. 그 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며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이 사람 수진이에요. 저 결혼하려고요. 그날 말순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수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진씨. 인연이면 같이 밥이나 먹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자신이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다른 여자의 것이 되는 것 같아. 그 허전함과 두려움이 말순 여사의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다. 수진은 깔끔하고 지적인 여인이었다. 서울에서 자라난 그녀는 정이 많고 따뜻했지만 시골살이에 대해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말순 여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밭일에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은 늘 어설펐다. 김치를 담가도 짜고 된장을 끓여도 맛이 안 나고 빨래를 해도 어머니 눈에는 늘 부족했다. 수진씨, 그걸 그렇게 접으면 옷이 구겨지지. 된장은 이렇게 끓이면 안 돼.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 어머니는 타박을 하며 가르치려 했고 수진은 애써 웃으며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지만 밤이면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근데 왜 어머니는 항상 날 미워하시는 것 같지? 진수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성격이 좀 그러셔. 너한테 마음 열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그러나 그 시간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던 중 말순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 날부터 소 염을 줬어. 지금처럼 누워있을 시간도 없었다. 그 말에 수지는 결국 터져버렸다. 어머니, 저 어머니처럼은 못해요. 저도 사람이고 엄마예요. 저도 아프고 저도 힘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날 밤 시댁 마당에 두 여자의 흐느낌이 뒤섞였다. 하나는 억눌린 세월의 외침이었고 하나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의 눈물이었다. 시간은 흘러 1995년. 말순 여사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수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말다툼이 있었고 침묵의 시간도 길었다. 하지만 수지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항상 할머니를 존중했다. 어느 날 말순 여사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고 돌아왔다. 위암 말기. 이미 늦은 상태였다. 말순 여사는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 대신 노트를 건넸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미안했다. 너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거야. 내가 우리 진수 데려간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유일한 빛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그래도 넌 좋은 며느리였다. 수지는 그 노트를 읽고 병원 침대 곁에 앉았다. 조용히 말순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말순 여사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웃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시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액자에 넣어 집안 거실 가장 따뜻한 곳에 걸어두었다. 자녀들에게 말했다. 가족이란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말하지 않으면 평생 오해만 남게 돼. 내가 할머니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며느리였다. 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지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깊은 허무함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미워했던 여인을 지금은 그리워하고 있었다. 늘 함께하던 시간들은 원망과 다툼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시선과 말이 이제야 가슴을 찔렀다.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 수지는 찬장 안에서 오래된 주전자를 발견했다. 손때가 묻은 알루미늄 주전자, 찌그러진 뚜껑. 그 안엔 차를 우리는 약초와 누런 손편지가 있었다. 수진이, 이걸 보면 내가 떠난 거겠지. 난 너를 참 많이 닮았더라. 말수 적고 혼자 앓고 억지로 버티는 성격.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아니까.
너만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수지는 오래도록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처럼 약초를 끓여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어주었다. 말없이 웃는 남편의 얼굴에서 수지는 시어머니를 봤다. 몇 년이 흘렀다. 수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닌 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큰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이 사람 유진이야. 나 결혼하고 싶어.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의 내리를 스친 것은 자신이 처음 시댁에 들어왔던 날의 기억이었다. 유진은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서울 아가씨였다. 음식을 같이 만들다 유진이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었다. 유진아, 된장찌개엔 설탕은 잘 안 넣어. 유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다. 예전 시어머니와의 순간이 떠올랐다. 근데 뭐? 내 입맛대로 해봐. 내 방식도 궁금하네. 유진은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엄마. 수진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며느리에게 들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듯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유진은 수진과 함께 살게 되었다. 세대가 다르고 습관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났다. 반찬 하나, 청소 방법 하나, 말투 하나. 어느 날 수지는 방 안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유진이 쓴 친구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근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워.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내 존재가 불편한가 싶을 때가 많아. 나도 잘하고 싶은데 매번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편지를 들고 수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진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다. 유진아, 우리 김치 한번 같이 담가 볼래? 작은 제안이었지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임신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수진도 함께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유진은 입덧이 심했고 자주 짜증을 냈다. 수진도 지쳐갔다. 어느 날 유진은 방에서 울고 있었다. 나 이 집에 괜히 왔나 봐요. 엄마도 없고 어머니랑도 어색하고 너무 외로워요. 그 소리를 들은 수진은 문 앞에서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다음날 유진의 침대 머리맡에 작은 쪽지를 두었다. 나도 그랬단다. 처제 가졌을 때 시어머니한테 말 못하고 밤마다 울었어.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괜히 상처 줄까봐 망설였단다. 이젠 같이 울어도 괜찮아. 유진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출산을 앞둔 유진은 산후조리원 대신 수진과 함께 집에서 조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산 후 몸도 마음도 지친 유진은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졌다. 아기가 울 때마다 울고 수유가 힘들어 울고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안방에서 눈물만 흘렸다. 수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느 날 새벽 유진은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전 왜 이렇게 서툴까요? 수지는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 하나를 유진 손에 쥐어주었다. 그 손수건은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오래전 수진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이 손수건 예전에 내가 참 많이 울 때 받았단다. 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 유진은 수진의 말에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에서 흐른 눈물이었다. 수진의 생일이었다. 가족들은 각자 바빴고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었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조용한 집에서 수지는 차 한 잔을 우려 책상 앞에 앉았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차려주던 생일상이 떠올랐다. 어설픈 미역국과 삶은 계란,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말수가 세상에 와줘서 고맙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 손수 만든 미역국과 떡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세상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편하게 웃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유진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수지는 손주들을 챙기며 다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지쳐 집에 돌아와 말했다. 어머니, 저 일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벅차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내 자리 줄까? 네. 내가 한동안 내려놨던 내 삶 말이야.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잖아.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앉으려면 너는 내 자리 찾아야지.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제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할머니가 되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수지는 앨범을 넘기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앞에 멈췄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이건 내 할머니랑 내가 김장을 하던 날이야. 그날 처음으로 그분이 내 손을 잡아줬지. 아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그 시어머니 좋아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어려웠어. 무서웠고 원망도 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엄마였고 여자였고 내가 몰랐던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보던 분이었더라.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딸 정은이가 20살이 되었다. 언젠가 정은이도 시집을 갈 것이고 며느리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정은이가 물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을까?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그랬어. 시어머니한테 매번 실수하고 오해도 하고. 근데 말이야,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걸 할머니한테 배웠단다. 그리고 유진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 그때보다 많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진은 눈을 감고 손주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은 서로 부딪히며 만드는 그릇이란다.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하지만 붙이고 또 붙이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지는 법이지.